네, 이번 시간 유동자산에서 소액현금 그리고 단기 투자자산 두 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88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고요. 자, 하나씩 볼게요. 우선 소액현금. 현금은 들어봤는데 소액이 뭘까 지금 갸우뚱할 건데, 자, 회계는 실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보험회사도 그렇고 규모가 좀 있는 회사들은 각 부서들이 있죠. 그러면 회계팀, 재무팀이라고도 하고 돈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각 뭐 영업부부터 시작해서 총무과, 인사과 막 있죠. 이쪽에 한 달 동안 잡스럽게 나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돈 달라고 이거 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부모님들이 용돈 주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용돈 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한 달에 얼마 딱 정해서 그 돈에 맞춰서 써라 하는 거 하나,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필요할 때마다 이야기해라. 필요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유리할까요? 한 달에 얼마씩 딱 정해놓은 게 유리할까요? 아마 대부분 청소년들은 한 달에 얼마, 물론 1년에 한 번씩 머리띠 딱 두르고 투정을 해야 됩니다. 용돈 올려달라고. 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를 회사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때마다 달라 그러면 이 소액현금 의미가 없으니까 용돈 돈 필요할 때마다 달라 그러면 그때마다 엄마한테 싫은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딱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알아서 쓰고 영수증 첨부하고 말일날 보고해라. 그러면 용돈은 한 달에 얼마 주면 뭐 보고는 안 하죠. 대신에 회사는 돈이 나오면 그 남은 걸 빼고 나머지 금액을 보충해 주는 방식을 씁니다. 자, 그럴 때 이 소액현금 우리가 작성하는 거는 회계팀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회계팀 입장에서. 자, 88페이지 보면 일상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교통비, 통신비, 소모품비와 같은 소액이 경비를 그때마다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은행에 가서 찾아서 써라. 이렇게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일일이 또 인출하는 것도 힘들고. 자, 불편하다. 그래서 회계과는 일정한 금액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용도계 각 부서를 말하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한 달치를 미리 선 지급하고 그 각 부서에서는 소액이 경비 지급을 처리한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이게 소액현금의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소액현금을 주는 방법도 아까 용돈 한 달에 얼마 하는 것처럼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정액 자금을 한 달치를 미리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3월달 쓸 거다. 그러면 3월 1일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2월 28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정액자금 선급법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일정 기간 보통 한 달 단위로 필요한 소액자금을 미리 정하여 일정액을 먼저 지급하고 월말에 보고를 받은 후에 사용한 금액을 보충해 주는 방법이 정액자금 선급법. 옛날에는 이걸 정액자금 전도법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부정액자금 선급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아까 용돈 필요할 때마다 이야기해라. 사용 한도나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각 부서 용도계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선급하는 방법. 자, 어디 얼마 쓰겠습니다. 기한문 올리고 그때마다 지출하는데 좀 불편하죠. 금액이 크다면 그때마다 하지만, 자, 잡스러운 뭐 소모품비, 통신비, 교통비 이런 것들은 자, 정액자금 선급법을 많이 씁니다. 자, 한번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 알겠죠? 예제 6번 88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서울상사는 정액자금 선급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 연속된 거래를 회계과 우리 장부 처리하는 부서, 회계 처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분개해보자 합니다. 자, 9월 1일, 30일, 10월 1일 세 개가 있는데 하나씩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우선 9월 1일 회계과는 용도계 각 부서에 9월분 소액자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선급하다. 자, 용돈 20만 원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마 입장에서 가계부에 지금 적는 겁니다. 자, 돈 나갑니다. 현금 나갔습니다. 수표를 발행했으면 당좌이금이고요.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이란 자산 감소 대변에 현금 금액은 20만 원.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사용된 건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각 부서로 돈이 이동만 한 거고 그 회사 내에 아직도 있습니다. 현금 나오고 또 현금 쓰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구분 짓기 위해서 소액 현금 각 부서에 나눠준 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집으로 따지면 아들 놈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어디다 썼는지 나중에 검사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요. 9월 30날 용도계 각 부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는 보고를 받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용돈으로 따진다면 용돈 기입장 엄마한테 이제 결제 받으러 가서 몇 대 쥐어 맞을 거죠. 교통비로 4만 원 썼고 통신비 6만 원, 소모품비 3만 원, 잡비 2만 원. 자, 비용이 발생이죠, 전부. 비용이 발생, 차변이죠. 차변에 하나씩 적습니다. 교통비 4만 원. 그 다음에 통신비. 자, 이거는 회계과에서 적는 겁니다. 물론 각 부서, 용도계에서 각 부서에서 보고한 내용, 영수증도 다 들어왔겠죠. 그 다음에 소모품비. 3만 원. 그리고 잡비 2만 원. 자, 여러분들 같으면 학교 등교하면서 교통카드, 뭐 핸드폰 요금, 뭐 학용품,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떡볶이 사 먹은 거 이런 거 적겠죠. 자, 이제 소액현금, 회사에 남아있는 돈으로 현금과 다른 명칭을 좀 썼는데 이 돈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의 돈은 줄어들겠죠. 어쨌거나 같은 현금입니다. 명칭만 다르다 뿐이지 현금이란 돈이 자산이 감소니까 대변에 소액 현금 얼마예요? 15만 원. 20만 원 다 쓴 게 아닙니다. 용돈이면 다 써버리지만 회사에서는 영수증 첨부해야 되니까 이거 나쁜 짓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5만 원 없애주고 그러면 5만 원 남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10월 1일 됐어요. (10월 1일) 날 용도계의 10월분 소액자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선급하다. 자, 여기는 부서가 하나뿐인가 봐요. 왜 아까 20만 원 주다가 왜 15만 원만 줄까요? 그렇죠. 사용한 만큼만. 자, 집에서 이러면 이거는 진짜 엄마가 진짜 얄밉죠. 그럴 줄 알았으면 떡볶이를 다 사 먹어버리는데. 자, 현금 15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15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소액 현금이 되는 겁니다.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현금 15만 원. 그러면 이 회사의 전체 지금 소액 현금 얼마 남아 있어요? 그렇죠? 20만 원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슨 장부가 나왔어요. 이거는 회계부에서 하는 게 회계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도계에서 제출해야 되는 양식인데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냥 교과서는 다 표준형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로 따진다면 용돈 기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소액현금 출납장 해서 월초 매달 1일 날 회계부서로부터 용돈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장부 양식인데 요거 옛날에는 직접 다 작성을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장부 작성된 거 읽을 줄 알면, 해석할 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라는 시험 문제는 뭐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럼 하나씩 한번 그래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요거를 장부에 기록하는지 한번 보기는 해야 되겠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9월 1일 회계과로부터 9월분 소액자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다. 자, 이거는 회계과가 아니고 각 부서 입장에서 작성한 겁니다. 자, 소액현금 출납장 월초 보급. 자, 9월 1일 소액현금 수입. 이 적유라는 뭐 이렇게 똑같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수입액란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다 20만 원을 딱 적어주고,
자, 지금 지출된 건 없어요. 잔액 20만 원. 자, 용돈기입자와 같습니다. 5일날 접대용 커피와 음료수를 13,000원에 구입하다. 그러면 5일 커피 및 음료수 구입. 자, 지급액 13,000원. 자, 통신비, 교통비, 소모품비, 잡비. 이거는 회사별로 자기네가 필요한 항목을 만들어 쓰면 됩니다. 통신비 아니고 교통비, 소모품비 아니고 이거는 잡비에 기록을 해주고 잔액 13,000원 빼면 187,000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11일 업무용 휴대폰 요금. 이건 통신비에 해당되겠죠. 4만 원을 납부하다. 자, 휴대폰 요금 납부 11일 지급액 4만 원 통신비 자리에 가서 4만 원 기록해주고 또 잔액은 줄어들겠죠. 그 다음 16일 사무용 복사용지 및 필기구 3만 원에 구입하였다. 16일 간단히 적어주고요. 지급액 3만 원 소모품비 또는 뭐 회사별로 사무용품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3만 원 적어주면 잔액도 3만 원 줄어들어서 11만 7천 원. 22일 사무실 전화요금 2만 원을 납부하다. 자, 22일 전화요금 납부 2만 원. 통신비 해당되겠죠. 통신비에 가서 2만 원, 또 2만 원 빼면 9만 7천 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날짜 9월 26일 사무실에서 신입사원 직원이 오거나 명함이 떨어지면 명함 정도는 만들어 줍니다. 자, 9월 26일 신입사원 명함을 7,000원에 제작하다. 명함 제작 7,000원. 자, 여기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잡비. 그럼 잔액 또 줄어들어서 9만 원. 29일 업무용 교통카드 4만 원에 구입하다. 29일 교통카드 구입 지급액 4만 원. 교통비 해당되겠죠. 교통비 4만 원. 그러면 5만 원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1일 회계과로부터 10월분 소액자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받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만 원 잔액 남았어요. 그럼 보고할 때 합계를 내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31일까지 쓴 게 없어요. 그럼 31일 말일날 지급액 합계해서 지금까지 위에 쭉 해서 15만 원. 각각의 통신비, 교통비, 소모품비, 잡비 다 합친 금액. 그리고 15만 원 지출 합계. 그 다음 쓰다 남은 거 잔액. 요거 차기 2월 요 자리로 해서 다음 달 넘겨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치면 합계 20만 원. 자,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1일 날 15만 원을 또 받았어요. 그러면 이번 달 쓸 게 5만 원 남은 거에 15만 원 더해주면 20만 원 되겠죠. 자, 10월 1일 전기 2월에서 요거 5만 원 옮겨 오고요. 그럼 여기 수입액에 5만 원. 요거 여기까지 끝난 겁니다, 이제. 소액현금 수입 또 15만 원 적어줬어요. 그러면 두 개 더하면 다시 20만 원 가지고 그 부서는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흐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거는 아까는 매달 1일 날 보고받았어요. 근데 말일날 보고했더니 말일날 바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월말 보급시라 그럽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자, 지급액 합계 15만 원, 잔액 5만 원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쓴 게 15만 원. 근데 31일 날 소액현금을 바로 받았어요. 쓴 만큼 15만 원. 그리고 잔액 차기 2월 이제 넘어갈 돈이 얼마예요? 아까는 5만 원이지만 바로 말일날 돈 받았으니까 다음 달 쓸 돈이 이미 다 채워져 버렸죠. 그러면 차기 2월은 31일 날 20만 원, 다시 전기 2월 10월 1일 날 20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 양식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만 하고 있으면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있어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죠? 90페이지 단기 투자 자산입니다. 자, 단기 투자 자산. 일단 단기 1년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 목적의 자산. 회사가 장사가 사업이 잘 되다 보면 여유자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두면 요즘 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얼마 안 돼요. 뭐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주식을 사놓을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오르면 다행인데 떨어져서 손해볼 수는 있습니다.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분증권에서 주식이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채권을 살 때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 공공기관, 한국전력 같은 데서 나온 공채, 그 다음에 대기업, 삼성이나 SK 이런 데 채권 발행할 때가 있어요. 그 채권을 사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요거는 약간 안전자산이고요. 대신에 큰 수익은 못 얻습니다. 은행 정기 예금보다는 좀 낮고요. 자, 이러한 채권이라든가 주식 같은 거를 자본증권이라 하고요. 자, 밑에서부터 설명했는데 우리 약속은 받으려면 배웠죠. 수표 이런 거는 신용증권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상품증권, 창고증권, 선화증권, 배에다 화물을 실었다라는 증명서, 이거 가지고 담보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창고에 물건이 있다, 그것도 받을 수 있고요. 화물상환증, 물건이 가고 있어요, 열차로. 자, 이러한 것들, 상품과 관련된 증서는 상품증권, 자산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품증권, 신용증권, 자본증권, 넓은 의미로 요걸 전부 다 통틀어 유가, 가치가 있는, 있을 유자입니다, 이게. 가치가 있는 증권, 자산가치가 있는 증권이다 해서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이 그겁니다. 일정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담고 있는 증서로서 크게 뭐 상품, 신용, 자본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네, 자, 단기매매 금융자산, 단기매매 증권 요 부분부터 다시 재촬영 들어갑니다. 제가 이 건전지 다 떨어진 줄 모르고 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안 됐어요, 뒷부분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찍습니다. 그 했던 말 다시 하는 거 쉽진 않은데 어쨌거나 힘내서 다시. 자, 앞에 유가증권 중에 상품, 신용, 자본증권, 자본증권 중에서 주식 또는 채권들, 국채, 공채, 사채, 회계시험에서는 주로 여기를 많이 다룹니다. 근데 명칭이 두 개예요. 단기매매 금융자산이 있고 단기매매증권, 뭐가 다르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단기는 1년 이내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 국채, 공채, 사채,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공공기관, 한국전력이라든가 뭐 도로공사 이런 데서,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발행한 삼성, SK텔레콤 뭐 이런 데서 발행한 채권들이 있습니다. 자, 요 사채하니까 여러분들 사채하면 조폭들이 운영하는 그 이상한 고리대금업, 그거 아니에요. 뭐 신체 포획약서 쓰는 회사 사자입니다. 회사에서 금융기관 외에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요 앞에서 기업회계기준 설명하면서 좀 세계적인 기업들, 자, 그런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다국적 기업들. 근데 우리나라 기업체의 거의 97, 8%가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복잡한 뭐 연결 재무제표니 뭐니 이런 것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회계 원리는 두 가지를 다 그래도 포괄적으로 해야 되니까 국제회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라 또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라 할 지정을 해줍니다. 국제회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단기 매매 금융자산, 같은 주식, 국채, 공채, 사채라도 단기 매매 금융자산으로 장부에 기록하고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 적용하는 중소기업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학년 올라가서 전산회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회계정보처리 시스템 교과서 명칭, 그거는 중소기업 중심의 회계 프로그램이니까 요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나 단기 매매 증권을 갖고 있다가 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봅니다. 만약에 이익을 봤다 그러면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 이익 또는 손실.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 또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요 둘 중에 하나 씁니다. 요거는 K랩 교육용 프로그램에서 쓰고요. 요거는 기출문제 풀 때 시험장에 가면 요 명칭을 찾아보면 없고 요 단기 매매 증권 요거를 선택해서 씁니다. 이건 나중에 뭐 2학년 가서 배울 거고
혹시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카페 들어오면 전산회계 강의 무료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요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팔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오르고 내리죠. 매일 뉴스에도 나오고. 근데 12월 31일 한 번 정도는 장부에 오르면 오른 가격,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으로 평가를 해서 적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가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자, 이익이 생겼다. 팔진 않았는데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 이익 또는 손실.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 또는 손실. 아니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또는 손실. 이런 식으로 용어가 회계 기준을 어떤 걸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는 거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이 표를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뒤에 시험 문제 직접 들어가 보면 요거 어느 방식으로 용어를 써라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단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분계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예제 8번 92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서울 상사의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계해보자. 자, 10월 1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다는 건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는 증권거래소가 대표적이죠. 아무 때나 수시로 사고 팔 수 있는 주식회사 세종의 주식 100주 한 주당 12,000원. 근데 관로에서 한 주당 액면금액 8,000원. 자, 이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줄을 쫙 그어버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이거 처음에 아파트 지을 때는 얼마에 분양받았어? 그거 필요 없어요. 나중에 내가 샀다. 산 금액에 대비해서 팔 때 얼마 이익이 생겼다. 이걸 따져야지. 액면금액은 처음 발행할 때 금액이에요. 근데 우리가 산 금액은 12,000원입니다. 이 12,000원으로 장부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 때는 요 산 금액 12,000원과 비교해서 처분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처분 이익 손실. 요 액면 금액은 필요 없습니다. 매입하고, 그럼 얼마예요? 100주 12,000원이면 120만 원어치 주식을 산 겁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대금은 매입 재비용 3만 원과 함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수표 발행이면 당좌 예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단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할 것. 자, 그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선 요 주식 산 거 이름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단기 매매 금융자산. 자,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기록해야죠. 단기 매매 금융자산. 자, 120만 원. 여기 재비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요, 자산을 취득할 때 원래 들어간 재비용은 더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얘만 안 그래요. 왜냐하면 얘는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일종의 투자 형태거든요. 그래서 영업과 무관한 거니까 요거는 자산에 더하면 안 되고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 이거 주식을 사면서 증권거래소에 수수료 내잖아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 이렇게 별도의 비용이 발생 차변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3만 원. 자, 전부 다 수표를 발행했어요. 당좌자가 생략된 겁니다. 앞으로 수표를 발행하다 하면 당좌 수표를 발행하다 해요. 그러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우리 마이너스 체크카드 쓰면 어떻게 해요? SMS 문자로 오죠. 얼마 돈 나간 거.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당좌예금이란 자산이 감소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두 개 합쳐서 123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확인학습 문제입니다. 자, 요거
좀 단기매매 증권, 단기매매 금융자산 지금 처음이라서 문제가 적어서 요거까지 제가 같이 풀어주겠습니다. 경기 상사의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개해보자. 10월 10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강원이 주식. 자, 이제 계산 과목은 보이죠? 액면 필요 없다 그랬죠? 100주를 한 주당 7,000원에 매입하고 얼마에 곱하기 하면 70만 원입니다. 자, 매입제 비용 요건 별도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했고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고, 그리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할 것. 자, 그러면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란 자산 증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금융자산, 자, 70만 원이고요. 수수료 비용이 발생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얼마예요? 수수료 비용, 예, 3만 원. 자, 수표 발행 지급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간다. 그래서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대변이죠. 73만 원. 자, 12월 20일 자금이 필요하여 위 주식 100주를 주당 9,000원. 얼마에 샀죠? 7,000원에. 다행히 올랐어요. 그러면 곱하기 하면 90만 원에 팔았습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그럼 현금이란 자산 들어오죠.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니까 현금. 자, 90만 원. 자, 근데 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이제 팔았으니까 없어져야 되겠죠. 자산이 감소 대변 이쪽으로 와서, 자, 단기 매매 금융자산 70만 원. 그러면 퉁치면 장부상으로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70만 원짜리를 20만 원 이익 보고 팔았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 이익 수익입니다. 수익이 발생이니까 대변 금융자산 처분 이익, 예, 20만 원. 그러면 두 개 더하면 90만 원, 90만 원 거래 이중성 이상 없죠. 자, 요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력 점검 문제 93페이지 수능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굉장히 지문은 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거 없습니다. 자, 93페이지 1번.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 2014년 말 재무상태표 일부이다. 가로 분류될 수 있는 재무상태표 있고요. 여기에 가가 있어요. 뭔가 했더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액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자, 2016년 6월 모의고사 문제인데, 자, 지문이 길어서, 자, 요거 다시 옮겨왔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기 보기가 4개가 있어요. 이 4개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거를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기억. 2014년 10월 1일에 가입한 3년 만기 정기예금. 자, 현금은 뭐 달리 설명할 거 없어요. 동전지폐, 통장에 있는 돈. 현금성 자산은 뭐예요? 기준이 3개월이라고 앞에서 설명했죠.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큰 비용 없이 뭐예요? 금융자산입니다. 정기예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 뭐 CD라 그럽니다. 자, 이러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3년이라 그랬죠? 이건 너무 멀어요. X. 2014년 12월 1일에 취득한 2개월 만기, 2달 있으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양도성 예금 증서, 이렇게 뭐 무기명 채권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해줄 수 있는 예금 증서인데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거 뇌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뭐 단속이 들어가니까 못할 거고요. 자, 일명 CD라 그러는데 3개월 이내예요. 그러면 얘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디귿 2014년 12월 10일에 수취한 받은 4개월 만기 약속. 4개월이에요. 3개월 이상입니다. 얘는 안 됩니다.
2014년 12월 15일에 수취한 거래처 발행의 당좌 수표는요. 아무 때나 은행에 가면 바꿀 수 있어요. 물론 부도 수표만 아니면. 그래서 얘는 현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지문만 길었지. 자,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당좌예금 출납장. 자, 이거 당좌예금 출납장 여러분 안 봤었는데 현금 출납장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엄마가 쓰는 가계부 있죠. 용돈 기입자. 그거하고 같은 성격이니까 자, 이를 회계 처리한 후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통합 항목 이게 뭘까? 자, 이에 포함될 금액으로 오른 것 단 회계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2015년 수능 문제인데 당좌예금 출납장 12월 1일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 옛날에 보면 통장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니까 딱 열어보면 입금, 인출, 잔액 당좌예금 통장에 5만 원 남아 있어요. 현재 그런 뜻입니다.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아, 당좌예금 통장에 5만 원 잔액이 있다. 자, 거래 사항을 보니까 12월 16일 상품을 25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거 이 상태로 지금 발행하면 부도 수표예요. 예쁜 은팔찌 끼고 큰 집에 들어가서 공짜로 밥 먹고 삽니다. 근데 조건이 단 30만 원 한도의 당좌 차월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마이너스 통장 계약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5만 원 남았고 25만 원 발행했으니까 20만 원이 마이너스 20만 원이 통장에 표시가 되겠죠. 여기다가 3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은행에서 우리가 부도 안 나게 대신 지급해 줄게. 대신에 이자 많이 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0만 원 돼 있었고요. 그러다가 12월 23일 상품을 28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 현금으로 받아 바로 당좌예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쓰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사라지죠. 28만 원 들어왔어요. 그럼 20만 원은 퉁치고 얼마 남아요?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드디어. 적자 인생에서 벗어났어요. 플러스 8만 원 당좌예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기 잘려서 밑에 봅시다. 통합 항목 현금 및 현금성 자산 8만 원은 통장에 있는 당좌예금 통장에 있는 건 현금으로 취급해요. 자, 그래서 단기차입금 우리 빌려 쓴 거 없습니다. 다 갚았어요. 현금의 현금성 자산 아까 얼마? 8만 원 남았다 그랬죠? 금액만 봐도 답은 찾을 수 있겠죠. 8만 원.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 당좌 예금 통장, 당좌 차월 개념만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혼란스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땡땡 주식회사의 현금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내용에서 신입사원이 가진 의문. 얘가 일은 안 하고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5월 2일에 조달한 현금은 얼마일까? 조달? 가지고 온 거. 자, 답으로 옳은 것 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2015년 6월 모의평가 문제인데 자, 여기 봅시다. 5월 1일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는지. 4월 말 현금 출납장 잔액 사무실에 돈이 39만 원인 땡땡 주식회사는 현금 부족이 예상되어 5월 2일에 거래은행으로부터 현금을 단기 차입, 대출받았다 이 말입니다. 조달하였다. 근데 얼마인지는 안 나왔어요. 그 후로 현금 수입액은 15만 원이고 지출액은 60만 원이었으며 돈이 모자라긴 했겠네요. 5월 말 현재 현금 출납장 잔액은 44만 원이었다. 자, 여기서 구하라고 한 거는 단기 차입금. 자, 다음 문제. 아이고, 여기서 다 보여줘 버리면 안 되지.
자, 여기 5월 2일에 도대체 대출은 얼마 받았느냐. 이 X맨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순서대로 초등학교 5학년으로 갑시다. 우선 39만 원 잔액이 있었어요. 39만 원. 자, 그러다가 대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X라는 금액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금이 15만 원 또 들어왔어요. 그럼 사무실에 15만 원 또 증가하죠. 근데 지출은 또 60만 원 나갔어요. 마이너스 60만 원. 그랬더니 5월 말 현재 잔액은 44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도대체 아니 이렇게 60만 원씩이나 돈이 나갔으면 모자랄 텐데 얼마를 대출 받았길래 잔액이 이렇게 남냐. 요 X값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39만 원과 15만 원 더하고 60만 원 빼요. 계산기로 하면 X 마이너스 6만 원이가 나올 겁니다. 예, 마이너스 6만 원이 나와요. 자, 세 개를 퉁치면 그랬더니 잔액은 44만 원 이렇게 대입하면 자, 그 다음 X값을 구하려면 요 마이너스 6만 원이 이쪽으로 건너오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면 얼마예요? 44만 원 더하기 6만 원. 예, 없어지고 그럼 X값은 두 개 더하면 50만 원이 X값. 대출을 받은 거는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44만 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앞에서 배운 소액현금 출납장 있죠? 예. 요 양식만 이해되면 아주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이거 수능 문제예요. 2014년 수능 문제. 자, 4번.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용도계, 그러니까 각 부서죠. 돈 받아 쓰는 작성한 소액현금 출납장이다. 가가 어디 있어? 예. 수표 얼마를 받았겠냐 이겁니다. 자, 가히 금액으로 오른 것은 단 소액현금은 사용한 금액만큼 매월 말 보충해 준다. 31일 말일 날 사용한 금액만큼. 근데 8월 1일 날 30만 원 받았고 그리고 쭉 써서 중간 생략, 교통비 11만 원, 통신비 4만 5천 원, 잡비 8만 원 써서 지급액 합계가 23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 받겠어요? 사용한 만큼 보충해 준다 그랬죠. 사용한 금액이 23만 5천 원. 23만 5천 원 보충받는 거예요. 정답 3번. 무슨 초등학교 문제도 아니고 너무 쉽게 나오죠. 소액현금 출납장 요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금방 몇 초 내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2014년 결산일 현재 땡땡 주식회사의 현금과 부족, 앞에서 배운 현금 과다 또는 부족 관련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회계 처리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014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인데 오늘이 결산일인데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부족하네. 실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실제 잔액은 49만 원, 장부는 50만 원이에요. 장부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 돈이 모자란다고, 이거 지금 금고잖아요. 돈이 모자란다고 넣거나 남는다고 가져가면 퇴직금 된다 그랬죠. 반드시 뭐를 고쳐야 된다? 장부를. 그러면 장부를 고치는데 장부에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죠. 마이너스 10,000원 해야죠. 50만 원에서 10,000원 빼면 49만 원. 그러면 같아져요. 장부에서 10,000원을 뺀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붕괴하는 게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현금이 10,000원 나간 걸로 현금이나 자산이 감소, 대변, 현금, 10,000원 이렇게 하는 게 장부에서 10,000원 뺀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
차변인데 평상시 같으면 현금 과부족해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결산일이라 그랬어요. 찾을 시간 없어요. 장부 마감해야 돼. 그렇다고 비워두지도 못해. 거시기 써놓을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지? 자, 돈이 나갔어요. 회사 입장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비용으로 본다 그랬죠. 잡손실. 비용이 발생, 차변이잖아요. 10,000원. 요령 하나 가르쳐 드렸죠. 빈칸이 차변이야. 차변에 적을 수 있는 거는 비용이 발생. 반대로 대변이 비었다. 수익이 발생. 자비. 이거는 요령입니다. 원칙은 아니고 돈이 나갔는데 지출됐다. 비용으로 생각을 해서 잡손실 10,000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봅시다. 뭐라고 돼 있냐? 잡손실 계정, 지금 차변이잖아요. 차변에 10,000원을 기입한다. 바로 답 나왔죠. 자, 좀 깨끗하게 해서 봅시다. 2번, 잡손실 계정 대변? 아니에요. 대변은 현금 적어야 돼요. 반대 상황일 때는 대변에, 그때는 잡이익이 되는 거고, 이거 틀렸고요. 잡이익 계정, 잡이익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현금 계정 차변, 현금은 대변에 적었죠. 이것도 아니에요. 잡이익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반대 상황이라야 잡이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현금 과부족은요, 여러분 이번 5월 말에 중간고사 반드시 나올 겁니다. 거의 100%는 장담 못하지만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시험 문제 출제 그 내용이에요. 여차하면 현금 과부족 반대 방향으로 적을 수 있어서 정확히 반드시 어느 쪽이 많은지 이건지부터 표시하고 장부만 고친다. 요것만 딱 머릿속에 기억하면 절대 착각을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절반은 다시 찍었고요. 이거 끝나고 또 확인해 봐서 세 번째 찍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매출 채권 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과 받을럼 합친 거, 특히 어음 쪽이 조금 더 자세히 할 겁니다. 미리 한번 예습을 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수업 들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금방 될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